처럼 이제 현실의 어떤 거래의 자유는 현실에서 독점 주체가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이 불공정한 거래를 강제하는 어떤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주의 개인 거래의 어떤 분배 방식을 무조건 옳고 바람직하다고 찬양할 수 없는 이유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유주의를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찬양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으니까 자유주의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유주의는 자기가 원하는 것, 또 필요로 하는 것을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얻어갈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각자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인정하고서 서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는 좋은 것이며 일단 틀림없어요. 특히 첫 번째의 자유, 즉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은 대체로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유와 관련해서도, 거래와 관련해서도 큰 위험성이 없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이 거래하는 관계에서 거래 자유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사적 자치의 원칙, 또 계약의 일반 이론에 의하면 두 사람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돼서 될 때 비로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무슨 위험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거래하기 싫으면 거래 안 하면 되는데 무슨 위험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각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거래할 것인데 자기에게 불리한 계약을 누가 체결하겠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모든 거래는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자유주의는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요. 특히 정의, 분배 문제에 관해서 이제 본질적 한계를 갖고 있죠. 특히 두 번째 자유의 문제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봐야 돼요.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첫째, 이 개인 거래에 의한 분배, 자유주의에 의한 분배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호, 개성, 자유, 그 사람 개인의 어떤 그 뜻에 기초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인간 DNA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이기적 심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개인 거래 분배에서는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겠지만 공동체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것들은 개인 거래에서는 제대로 거래가 잘 안 돼요. 뭐 국방, 치안, 도로 건설, 통신 설비, 이런 것들은 개인 거래로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 공공의 재화나 서비스에 관해서는 개인 거래로서 이제 원활한 공급이 안 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공공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동체적 분배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또한 특히 이제 거래 자유에서의 자유주의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못 가진 사람들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하고 합리적이니까 각자 판단할 거고, 거래하기 싫으면 거래 그만두면 된다, 이런 생각이 이론이에요. 근데 현실을 봐야 돼요. 현실 속에서는 이론에서 말하는 완전 경쟁 시장이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모든 정보를 사람들이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시장 참여가 자유롭고,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을 내 멋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시장은 현실에서 없어요. 그건 이론적인 것뿐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의 시장은 뭐냐 하면은요, 뭐 가까운 사례부터 하나 들어볼까요? 지하철 탈 때 그 금액을 내가 흥정한 게 아니잖아요. 또 병원에서 치료비 낼 때 이미 정해진 거 내고 오죠. 대기업에 입사할 때 월급이 얼마인지 내가 결정하나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 받잖아요.
또 휴대폰 사용량, 물론 이제 조그만 회사 들어갈 때는 월급이 얼마인지 다 내고 하고 들어가지만 대기업 들어갈 때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데 시험 보기 바쁘지 내 월급이 얼마인지 그거 뭐 판단해서 시험 보는 우리 그 취업준비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휴대폰 사용요금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제시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금액 중에서 난 하나 고르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동차 살 때를 봐도 그래요. 이미 벌써 가격은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 고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처럼 거래되는 대부분의 가격은 이미 벌써 독과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에요. 이미 벌써 시장은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가격을 우리는 사실상 강제받고 있다 이렇게 볼 것이 현실적이에요. 그럼 독과점 시장에서의 거래는 어떠냐? 누군가는 유리하고요. 누군가는 불리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더 돈을 많이 가져가고 누군가는 돈을 더 뺏기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물론 이제 독과점 시장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기술을 개발했다든지 그래서 뭐 가격을 좀 더 높게 받는다든지 또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등 바람직한 형태의 어떤 독과점 시장도 있어요. 우리 헌법은 그런 독과점 시장은 권장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폭력이라든지 거짓말, 기망 또는 시장 지배적인 힘 또 기타 부당한 힘을 이용해서 독과점을 조성한 독과점 시장도 있단 말이에요. 이 후자의 경우에는 한쪽 당사자의 자유는 다른 한편 당사자에게 뭘 뜻해요? 그거는 강제를 뜻한다고요. 착취를 뜻한다고요. 한쪽 당사자는 자유롭지만 다른 쪽 당사자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거고요. 소작 계약은 그 극단적인 사례인데 이것만 보면 소작이 계약이죠. 어떤 계약인가요? 토지를 독점하고 있는 지주와 토지를 갖지 않고 토지를 경작해서 해야지만 먹고 사는 소작인 사이에서 행해지는 계약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계약이니까 자유롭죠. 도장 안 찍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나요? 만일에 소작인이 원하는 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지주가 제시하는 아주 열악한 계약 조건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왜 찍게 되나요? 현실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 자신과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그 열악한 인간 이하의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그 계약에 도장을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토지가 독점된 상태에서의 독점 시장에서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주는 주인이고 소작인은 농노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불합리에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소작 계약이 우리나라의 경우 뭐 그 이전에도 계속 질비했지만 특히 조선 후기부터 일제 시대에도 지속됐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헌법은 121조에서 아예 명문으로 두고 있어요.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제 현실의 어떤 거래의 자유는 현실에서 독점 주체가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이 불공정한 거래를 강제하는 어떤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주의 개인 거래의 어떤 분배 방식을 무조건 옳고 바람직하다고 찬양할 수 없는 이유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국가가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택시, 통신료, 의료비 가격을 다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규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지난 시간에도 우리 초반에 얘기했지만 반드시 국가의 규제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가 될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